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선인장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안을 잠재우는 루틴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우영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로 루틴의 킹, 루틴의 퀸인 겁니다. 나달의 테니스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매 경기를 할 때마다 보통 12개 정도 루틴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건 서브 넣을 때예요. 서브를 넣으려고 할 때마다 매번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비장하게 수없이 반복하는 그 특이한 제스처들요. 먼저 발로 코트의 흙을 고르고 난 뒤 라켓으로 신발 바닥을 탁탁 쳐서 흙을 털고 엉덩이에 낀 바지를 쭉 잡아 뺍니다. 가끔은 앞쪽도 잡아당깁니다. 다음은 셔츠의 양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데 반드시 왼쪽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코를 한 차례 쓰다듬고 왼쪽 귀 너머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다시 코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이번엔 오른쪽 귀 너머로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야만 서브를 넣습니다. 매번. 이러한 루틴들이 나달 선수에게는 그지없는 심적 안정과 고도의 집중력을 준다네요. 5시간 경기를 하면 5시간 동안 그 루틴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떻던가요? 그녀 역시 알고 보면 꽤 많은 일과가 루틴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유난히 많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가 낯선 타인들 앞에서 나름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보려 애쓰는 루틴들이 참 많았었지요. 본인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자기 이름처럼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매번 함께 말하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망정 본인은 항상 해왔던 대로 그 단어들을 다 읊어야 마음이 편한 거죠.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별똥별, 스위스, 그리고 우연히 새로 발견한 역삼역까지요. 문을 열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래 인형 2개를 침대 위에 반드시 놓고 자는 동안 귀에 꽂았던 이어 플러그를 뽑고 수면 안대를 벗는 건 역시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녀만의 루틴이었던 겁니다. 루틴은 어떤 목적이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틀에 박힌 듯 매번 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입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이나 또는 경기하는 동안에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경기력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나 아마추어들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운동 감각을 익혀 샷에 대한 감을 유지하고자 습관처럼 일련의 루틴들을 많이 하잖아요. 격정과 동요는 루틴 속에서 가라앉는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어떤 책의 소단원 제목이었는데 참 공감되는 문구였습니다. 마음을 동요시키는 사건이나 불안한 일 앞에서도 일단 평소에 우리 하던 대로 일이나 일상을 담담히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차분해지며 마음속의 소용돌이가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매일 하는 데일리 루틴이 많을수록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거리가 많은 거겠지요. 늘 하던 대로 하니 리듬이 생겨 몸의 규칙성을 갖게 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예측 가능하니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아 고민이나 갈등을 줄여 일의 효율을 높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잘 컨트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상을 잡아갈 수도 있고요. 부끄럽지만 저의 루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물론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단한 루틴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작고 소소한 일들이지만 저는 매일 이 루틴들을 하면서 마음이 참 즐겁고 뭔가 해내었다는 뿌듯한 마음까지 생겨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 삶의 중심축이 되어주는 이 루틴은 새벽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 잠이 깨자마자 눈도 덜 떠진 채로 머리맡에 둔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무조건 집을 나섭니다.
처음엔 아침에 깰 때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아님 눈이 오니 못하겠다, 날씨가 너무 덥다, 춥다, 온갖 하지 않을 핑계들을 생각해내며 뭉기적거리고 갈등을 겪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일어나 옷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매일 아침 걷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며 느끼는 그 상쾌함을 이젠 나의 뇌와 몸이 스스로 알아 가끔 게으름 피우려는 저에게 어서 걸으러 나가자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 이 루틴 덕분에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비교적 일정해져 좋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필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성경 필사나 논어, 공자를 필사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응원이 되고 왠지 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책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유명한 강사의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듣게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마음에 드는 멋진 말들이 있으면 그냥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트에 적혀진 문구들을 틈나는 대로 반복해서 필사합니다. 뭐 외우겠다거나 매일 되새겨 보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차분히 앉아 아무 생각 없이 그 말들을 옮겨 적다 보면 마음이 무심해지고 담백한 재미가 느껴집니다. 그 단조로운 반복들이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참 반복해서 필사한 문구들은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떤 말을 해야 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그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필사하는 문구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묘하게 아침에 막 잠이 깨면 그 즈음에 하고 있는 걱정거리나 고민들이 순간 떠올라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속으로 이 말을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요. 또 하나의 저의 루틴은 소리내어 책 읽기입니다. 영어책을 읽어볼 때도 있고 한글 책을 읽을 때도 있는데요. 이게 무엇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처음에 그냥 영어 발음 좀 나아지게 하고 싶어서 시작해 봤었는데요. 발음이 더 나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지요. 제가 어렸을 땐 초등학교에서 국어책 읽기 대회도 있었어요.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모여 있고 단상에 올라가 국어책을 들고 읽는 겁니다. 잘했다고 뽑히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대회에서 소리내어 책 읽는 것을 참 재미있어 했던 것 같습니다. 습관은 쇠사슬보다 더 단단히 우리를 올가맨다고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좋은 루틴들이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올가매어 꼭 붙잡아주고 필요할 땐 우리에게 의지와 위로가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중하고 값진 루틴들을 많이 만드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엮으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